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재 창조주 조물주 염라명부전의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소재는 먼저 하던 이야기, 남편과 동원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하던 그분의 다음 이야기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그런데 대학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지 않고 자꾸 아르바이트만 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빨리 지원을 해서 군대를 보내라.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인가 2년이 지나서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군에 보내라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서 집에 가서 아들이 듣고 있는 이불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아들 듣는 이불을 버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이불을 버렸느냐 하니까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반드시 그 이불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나니까 버려라 이랬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 한 9시인가 돼서 전화를 하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불을 아침에 출근을 버렸나 하니까 이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이불을 버리지 않았냐 이래 물으니까 아들이 그 이불을 깔고 듣고 있길래 이불을 가져갈 수 없어서 아들이 깨가 싶어서 그냥 출근을 했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밤에 9시나 10시쯤 돼서 빨리 돈 1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10만 원 지금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빌려가라도 10만 원을 빨리 송금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 10만 원을 받아서 사자 처리를 한 데까지 해주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반드시 그 이불을 버려야만이 그 자식 대신에 그 이불을 버림으로써 그 대수 대명을 액을 떼울 수 있는데, 내가 버리라는 소리를 몇 번 해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않아서 액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승사자가 그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저녁에 돈 10만 원을 가지고 사체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하고 몇 명서 술을 한잔 한 모임입니다. 새벽에 한 서너 시가 된 모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집으로 오는 과정에 어떤 빌딩에 주차타워,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잠깐 놀다가 주차타워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차타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병원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불을 버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도 어떠냐 물으니까 어깨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타박상만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다쳤나 묻길래 주차타워 3층에서 널쳤습니다 하니까 의사들이 하는 분이 이거는 거짓말이다. 주차타워 3층에 널쳤는데 어깨뼈 하나만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만 입고 입을 수가 있나. 죽지 않으면 아주 중상을 입는데 이거는 거짓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도 와서 환자를 보고 질문하는 것이 어디서 널쳤느냐. 주차타워 3층에서 친구들 장난치다가 떨어졌다. 근데 주차타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어깨 뼈 부러지고 다른 건 다치지 않았느냐, 거짓말 하지 않느냐 해서 거짓말 아니다 하고 친구들하고 가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경찰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주차타워라는 것이 전부 다 차를 이렇게 대는 곳인데 1층, 2층, 3층이면 전부 다 이게 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늘지는데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깨뼈만 부러지고 그렇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자비라도 받지 않았으면 살릴 수 없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거나 불구가 됐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돈 10만 원을 받아서 사자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없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스쳐 지나가게끔 그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깨뼈를 했는데 그래도 군에를 보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군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군에 가면 얘가 의가사 제대를 할 것이다. 의가사 제대를 하더라도 받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의가사 제대라는 것은 군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무슨 일, 뭐 아프거나 어떤 모진병 또는 정신분열, 뭐 고칠 수 없는 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의가사 제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가사 제대가 연락 오면 거절하지 말고 의가사 제대를 시켜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왔길래 의가사 제대 연락이 오지 않았더냐 이런 물으니까 안 그래도 중대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의가사 제대를 하겠느냐 이렇게 전화 왔는데 거절을 했답니다. 왜 거절을 했나 물으니까 얘가 만약에 제대를 하고 나오면 의가사 제대 이게 기록에 남으면 취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우리가 한 5, 6년 전쯤인가 7, 8년 전인가 군에서 이렇게 병사들이 자살이라든가 정신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시절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얘가 군에 가서 정신분열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 생기니까 약을 먹어도 아니 되고 그래서 병사들이 4, 5명이 얘를 보호하고 같이 생활했다. 24시간을 생활했답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항상 같이 다니고 왜냐하면 정신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치료도 안 되고 항상 죽으려고 하거나 사고를 치려 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의가사 제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를 해서 의가사 제대를 하겠다 신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가사 제대를 신청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엄마 나 지금 서울역이다.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서울역이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서울역에서 그 약을 다 버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치료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신분열이란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해가 치료한 적도 없고 그날 의가사 제대하고 난 뒤에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의가사 제대를 시켰습니까? 물어보니까 만약에 의가사 제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군에서 얘는 어떤 사고를 치든지 자살을 해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얘를 살리는 방법이 의가사 제대밖에 없어서 정신분열을 하늘에서 넣어놓으라. 살려서 나온 길은 그밖에 없어서 정신분열이란 것을 넣어서 의가사 제대를 시켜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해 나와서 일부 어느 정도 있다가 어디 뭐 거기에 뭐 보고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완전하게 의가사 제대를 하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집에는 다 명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어릴 적에 저한테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한테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 너무 애쓰고 가날프고 그래서 제가 키도 적고 가날퍼서 보약을 참 여러 번 지어줬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해주고 싶어서 여러 번 보약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건강하게 크라고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의사를 제대로 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예절하지 않는 삶, 정말로 예절하지 않는 목숨을 살려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왜 살려줬을까? 저런 사람들 왜 살려줄까?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해줘야 할 목이다. 인연을 잡아서 안 될 것을 잡아줬는 그런 나의 잘못이다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 또한 남편 경제적으로 아직도 부모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몇 년을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제가 대줬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동정이 더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가고 1년, 2년씩 생활비를 대주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식이 둘이나 있고 남편인데 불구하고 그 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가 방세를 대어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몇 년 동안 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인연을 잡아서 이렇게 힘들까 하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인연 잡은 것이라서 버릴 수 없어서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기에 다닙니다. 자기가 낼 기도비는 자기가 내지만 가끔씩 생활비가 없다 하면 제가 생활비를 몇백씩이나 내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 두 분과 남편은 어머니도 불구하고 병원에 한 번을 데려간 적도 없으며 약을 한 적도 지어준 적도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인이 몇 년 동안 여기 오지 않는 몇 년 동안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약을 지어준 적도 없고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대구 분이 아니고 좀 옆에서 먼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씩 내려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능기도 맞춰주고 약 치료도 해주고 생활비도 해주고 몇 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아비는 제아비 역할을 해야 하고 자식은 자식 도리를 해야 하며 또 어미는 어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이 세상에서 한 행위는 분명히 죽어서 저승 가서 낱낱이 다 재판을 합니다. 살아서 후회하지 않게 각자 맡은 일, 각자의 일을 책임을 져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이분의 말고 또 이 남편분에 대해서 제가 제 3탄으로서 한 가지 더 소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이분의 말씀을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